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20에서 30대 일본인 여성들이 소설이나 영화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리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 파리에서 일을 하길 원하거나 유학,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프랑스로 떠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파리를 유행의 발상지라는 이미지로 동경하였지만 현지의 관습이나 문화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피해망상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적응장애 일종인 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파리에 대한 이유 없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연은 일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혐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 매 순간이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쇼핑몰 회사에서 MD를 맡고 있는 에리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혐한 교육으로 한국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출장으로 가게 될 일이 생겼는데 준비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 출장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면서도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시장조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그만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출장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주일 정도 가야 하는 출장으로 불안감과 걱정이 더 심했었죠. 그렇게 걱정과 불안에 쌓인 채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매우 활기차고 세련된 나라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시아를 이끄는 최고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인간성과 국민성은 최악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정에서는 상품군 조사에만 집중하고 되도록이면 한국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죠. 일정 중 하루는 시간이 비게 되었고 이왕 한국에 왔으니 비는 시간에 가보고 싶었던 한국 관광지에 다녀오고자 지갑과 여권 현금 일부를 챙기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더군요. 조선후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가보고 싶었던 창덕궁 구경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구경한 뒤 다시 호텔로 들어가려던 차에 가방을 뒤져보니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상금과 샘플 구입비로 현금 50만 원이 지갑에 있었는데 그 밖에 카드까지 한 번에 잃어버려 저는 순식간에 무일푼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호텔까지 갈 수 있는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낯선 이국 땅에서 한 푼도 없는 상황에 놓여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그냥 지하철 계단에 푹 앉아 하염없이 울게 되었죠.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출입구 근처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걸리적거린다며 화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인 채 필사적으로 한국어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고함을 치려나? 어딘가로 끌려가는 건가? 혹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에 두려움을 떨면서 고개를 들고 영무원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을 때 일그러진 얼굴로 화가 나 있는 영무원의 얼굴이 아니라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걱정 탓이었는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영무원님의 얼굴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서 괜찮아요? 라며 저에게 사정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온 사람인데 남산에서 관광을 하던 중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돈을 모두 잃어버려 호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등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이 놀라운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짓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무원은 괜찮다며 어서 가라는 손짓을 하면서 저에게 교통카드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흘린 눈물이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냥함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무원분께서는 제가 파출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작은 약도를 그려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친절한 영무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무원의 도움으로 힘을 낸 저는 파출소에 도착했고 경찰에게 지갑을 어디쯤에서 떨어뜨렸을 것 같은지 지갑을 잃어버렸던 예상 시간과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번역기를 쓰면서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귀찮은 얼굴을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지갑을 잃어버린 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작 이 1시간 동안에 제가 20년간 믿고 있었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변화해 가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호텔로 돌아가 그날은 안심하고 푹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돈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돈만 있었다면 상관없었겠지만 회사에서 가지고 온 샘플비까지 잃어버렸으니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감당하기 큰 돈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회사에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겁이 덜컥 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며 바다 건너에 계시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장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거래처 사장님과 오전에 미팅을 하기로 했었던지라 호텔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시장 조사를 위해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야 이번 일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인지 저는 로비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자 만나기로 하였던 한국인 거래처 사장님이 달려오셨고 호텔 직원분에게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잠깐 정신이 들었던 저는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가는구나. 병원비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오게 되었고 제 검사 결과는 과호흡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었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고 회사 돈까지 잃어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였고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면서 일어나는데 한국인 거래처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병원비 내가 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배고플 텐데 밥 먹으러 가자고. 며칠 전 시장 조사 때 잠깐 본 게 다임 모르는 사람인데 병원 보호자로 자처하고 병원비까지 내주고 밥까지 산다고?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무원과 경찰 그리고 오늘의 거래처 사장님까지도 한국인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도 있냐고 물어본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인격을 부정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일본인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일본이었으면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에게 향하는 것은 경멸이나 호기심의 시선일 것이고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파출소에 뛰어들어오면 적당히 응대하다가 돌려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아픈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초면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사람은 일본에 절대로 없습니다. 연락을 보내도 무시해버리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차단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의 인간성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고 마음 편히 있어야 한다며 거래처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른 호텔로 돌아가 좀 쉬라며 호텔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전 다시 호텔까지 잘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들어서자 호텔 직원분들께서 저를 걱정했는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별건 아니지만 쉬면서 먹으라며 간식도 나눠주시고 혹시라도 어딘가 이상한 것 같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며 낯선 땅의 다른 나라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부모님께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부모님께서 너 괜찮냐고 너 지갑 잃어버린 거 왜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찾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갑이 국제우편을 통해 일본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카드랑 현금 다 잘 있다고 현금이 50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갑을 준 누군가가 지갑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하나도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감동의 감동투성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역무원 아저씨, 외국인을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경찰관 아저씨, 그리고 아팠을 때 병원 동행은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내주고 밥도 사줬던 한국인 거래처 사장님, 갑작스럽게 쓰러진 저를 걱정해줬던 호텔 직원분들, 그리고 내 지갑을 주어서 다시 보내준 분까지. 제가 글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나라였고 명예로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변 친구들부터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네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행지에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니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죠. 다행히 친절하고 정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연의 주인공도 처음에 언급했지만 왜곡된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진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파리 증후군이 아닌 긍정적인 한국 증후군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연으로 한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 또한 뿌듯합니다. 감동과 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